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매번 반복적이고 그리고 유사한 손실을 입는 그런 방법들을 제거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이 됐던 또 저 같은 경우 2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직도 예전에 잘못된 매매 습관, 그러한 것들이 하루 중에 나타나서 그런 것을 억누르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그런 잘못된 과거의 습관, 동일한 손실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전제된 투자 활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익을 위해 다양한 매수 기준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야 성공적인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평선, 캔들, 거래량, 수급, 그렇죠? 신용도, 매물대, 호가창, 나머지 보조 지표들, RSI, 이런 거, 또 기본적 지표들, 퍼, PBR, EPS, 이런 모든 것들을 추가 하나씩 넣었을 때 성공적인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다. 물론 도움은 되고 매우 중요한 기준들이겠죠. 하지만 성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 기준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준들을 다 추가만 하고 그렇게 보완만 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랜 투자 경험은 그렇죠. 수익에 초점을 둔 해야 할 것들을 아는 것의 비중보다 뭐를 추가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거하는 이러한 비중을 높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못하는 투자자, 그리고 반면에 1년만 되어도 변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반복적으로 손실이 나는데 그러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시마다 손실날 원인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데 손실을 낸 내 돈, 잃은 것만으로서 절대 손실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실난 종목들의 그 원인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반드시 한두 문장이라도 그 원인을 꼭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고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매매일지가 아니라, 그렇죠? 손실나게 만든 원인을 짧은 한두 문장 코멘트로 남겼을 때 그것이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누적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내 매매 방법의 기준으로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일지, 종이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이런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오늘 매수해서 손실난 종목들, 어떤 원인 때문에 손실이 났는지 한두 문장, 종목당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 한두 문장 써 놓는다면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1월, 2월, 월별로 계속 누적되면은 분명히 그러한 패턴들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복되는 손실의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쯤 우리 선생님들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A 종목을 샀는데 이 A 종목의 손실 원인, 매수 기준 없이, 그렇죠? 급등하는 빨간 기둥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손실을 봤다. 추격 매수의 위험성이죠. 특히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미리 뽑아놓은 관심 종목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당일날, 전일 등락 대비 상위 종목들, 이런 거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더 상승하는 종목들 선정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잘 모르는 종목들, 오늘 한번 이 종목 사고 내겠네.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네. 이러면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아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손실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한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이 났다면 이렇게 한두 문장 작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비종목 손실 이유, 주가 지수는 급히 빠지는데 내가 산 종목이니까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판단과 믿음으로 버티기, 주가 지수의 중요성. 우리 이번 하락장 때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어떠한 아무리 좋은 호재성 뉴스, 호재성 종목들도 다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러한 원인들도 작성을 해놓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C 종목, D 종목, E 종목 이런 여러 종목을 매매했을 때 뭐 외인 기관이 연일 패대기 치는 종목, 내가 이 종목을 분석했을 때 이 종목 앞으로 실적도 좋고, 그렇죠? 또 앞으로의 산업 전망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웬걸 외국인과 기관이 그 종목을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 이런 돈 있는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매도를 한다. 오르기가 매우 힘들겠죠. 수급의 중요성이 되겠죠. 또 내가 뭐 D 종목이라고 샀는데 그 종목에서 손실을 봤다. 왜 손실을 봤을까 원인을 봤더니 추세가 꺾인 종목, 역추세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매수 후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 우리 주가라는 것은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 방향으로 방향을 추세를 전환시키면 그 방향으로 일정 기간 움직이는 이런 관성의 법칙. 뭐 물리적인 명칭 같지만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렇죠. 매수한 자들은 손실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내 종목 손실을 최소화했을 때 매도할 수 있을까? 매도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죠.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매수자들 또한 추세가 역방향인데 바로 이 종목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한 번이라도 하락 지점을 만들고 이 종목 이제 하락이 끝났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야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보유자들은 언제 매도할지만 생각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락 추세는 한 방향을 만들면 계속 이어지는 경우, 반대로 상승 추세도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오르면서 계속 수익일 것입니다. 이 종목을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더 나는 지점에서 팔기 위해서 종목을 내놓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 또한 그 종목에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매수자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종목은 한 방향으로 또 계속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간다. 그런데 추세가 꺾인 종목을 매수해 놓고 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 또 손절매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일시적 이탈로 믿고 싶은 자기 최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이 종목 이평선에서 21선을 이탈하면, 종가로 이탈하면 매도할 거다. 아니면 내 매수가에서 3% 이상 하락하면은 매도할 거다. 이런 매도 기준을, 손절매 기준을 정해놓고 종목을 매수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탈을 실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내 내면에 또 유혹이 오죠. 아니야, 지금은 일시적 이탈이야. 조금만 버텨보자. 왜?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손실 확정을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손절매 기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손실을 더 크게 늘리게 되고, 한 가지 잘 모르는 종목, 남들이 좋다고 아무 매수 기준 없이 덜컥 매수, 이런 유튜브도 될 수가 있고, 네이버 종목 카페도 될 수가 있고, 증권 카페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데서 이 종목 괜찮은 것 같고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 이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분석 없이 누가 좋다더라 덜컥 매수하는 거죠. 이런 것 또한 반복적인 손실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 부하내동 매매죠.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싸다는 이유로, 그렇죠, 싸다는 이유로 계획 없이,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하죠. 계획 없이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매수, 그래서 손실 확대로 결국
익사한 다음에 매도하는, 손실이 최대화 됐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럴 때 매도를 하게 되죠. 물타기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종목도 분명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럴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느냐, 이 종목이 지금 가격대가 이 종목의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종목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업종이고 또 실제 지금 계약도 많이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매수를 해야겠다. 이랬을 때는 떨어지는 종목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내가 첫 지점에 들어갔을 때 내 매수가보다 떨어지니까 손절은 못하겠고,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물타기를 하고 있죠. 이것 또한 내가 반복적이고 유사한 패턴으로 손실을 키우는 그런 하나의 매우 위험한 매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방을 노린 신용 미수 몰빵, 그렇죠.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 또는 자기 자금의 전체가 들어가는 이런 매매,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잦은 손절이 나오죠. 금액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이 종목이 오르는지 또는 조금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액 자체가 내 자금의 2배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경우 조금만 빠져도 바로 손절이 나가는 것이죠. 이럴 경우 1%, 2% 손절이지만 이런 가랑비에 옷 젖고 또 신용 미수 1%, 2%지만 내 본 자금에 대해서는 2배, 3배씩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일 때는 2%, 3% 떨어졌을 때는 6%, 그렇죠. 신용 미수로 2배씩 샀을 때. 이래서 자금 운용의 필요성도 우리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반복적이고 동일한 손실 패턴 중에 작은 수익의 매도, 왜 내 종목이 수익 중이긴 한데 그 상승률이 너무 작고 또 갖고 있는 종목들, 또 관심 있던 종목들 봤더니 이 종목은 더 오르더라. 내 종목은 1%, 2%밖에 안 오르는데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4%, 5% 오르고 있더라. 이랬을 때 내 종목 매도하고 더 오르는 종목 갈아타기. 그렇죠. 하지만 갈아탔을 때 그 종목은 또 하락하게 되죠. 그나마 얻은 수익도 까먹기.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수익을 갖고 가고 있다면은 그 종목이 지수가 꺾이지 않는 이상 한번 계속 보유를 해서 좀 느긋한 그런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오르는 종목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종목 매도하고 또 여러 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아울러 싸 보이고 가격이 쉽게 오를 것 같은 이런 동전주 위주로 매매를 한 것. 잘 아시겠지만 동전주는 동전주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가 안 좋다든지, 업황이 안 좋다든지, 빚이 부채가 많다든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대박을 노려서 이런 종목들 들어가 보지만은 결국 힘들게 얻었던 수익들 다시 다 토해내고, 또 생각보다 지수가 오를 때 종목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이런 동전주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매우 강하죠. 지수가 올라도 오르지도 않고 또 지수가 빠질 땐 또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동일하고 유사한 패턴. 아울러 단타로 쉽게 돈 버는 모습만 보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잡혀 있을 경우 제일 어려운 매매 방법이 단타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디 지점 판단해서 바로 매수 들어갔다가 어디 지점 이탈 시 바로 매도. 말은 쉬운 것 같지만은 호가창을 보던 체결되는 물량을 봐야 되고, 분봉을 보던, 분봉이라는 것은 일봉 주봉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단타로 쉽게 돈 버는 모습, 그런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단타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매매 방법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가는 또 계속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익을 놓칠까 매일매일 내 자금의 100%를, 그렇죠, 어떠한 종목으로라도 채우고 오버나잇 한 경우, 탐욕의 무서움이죠. 내일장 주가지수가 좋아서 갭상승해서 내가 종목을 안 사놓으면은 수익이 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장 마감 전에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꼭 내 자금의 100%를 꽉 채워놔야 돼. 이런 생각들, 이게 탐욕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고 유사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거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들 다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이러한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식 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매매 손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수익만 얻을 수는 없죠. 그렇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매매 손실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우리 수업료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무 종목 손실 난 것만 수업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업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손실난 매매 종목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내고, 앞으로 매매에서는 그와 동일한 반복적인 그런 실수를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러한 동일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손실난 종목의 원인을 꼭 짧게라도 위와 같이 한두 줄이라도 종목당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다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월별로 계속 누적이 되고 종목별로 그 내용들이, 손실난 종목들이 원인이 누적이 된다면은 이러한 기록했던 내용들을 장 시작 전에 한 번씩 쭉 읽어 본다면은 분명히 실전 매매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의 투자 경험이자 나의 투자들 방향을 지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 선생님들도 종목을 매매할 때 분명히 손실도 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손실날 원인 꼭 제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가 10년, 20년이 되더라도 이러한 내용 우리가 반복한다면은 똑같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손실에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전 매매에서도 한 번쯤 내가 손실난 종목을 꼭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전 투자에서도 꼭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